제일 처음에 미디어에서 주목한 거는 바로 봇이에요.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로봇 대표 안상선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 토픽이 있어요. 하나가 데이터 저널리즘이고 또 하나가 로봇 저널리즘이에요. 로봇 저널리즘은 보면은 자동으로 기사 써주는 거고 간단해요. 사람들이 기사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데이터를 보고 그 중에 자기가 봐야 될 걸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거겠죠. 요거를 자동화시키는 걸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아마 뉴스 중에서도 증권 기사라든지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 이런 로봇 기자가 진짜 활약하고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는 뭔가? 사람들에게 데이터 물어본다 그러면은 좀 많이 혼동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장 쉽게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봐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저희 공공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포털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뭐 데이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종류가 본다 그러면은 다양해요. 기상부터 생각해가지고 뭐 환경 보건 정보까지 있는 거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미세먼지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갖다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기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온도가 몇 도다, 10도다, 12도다 이런 게 기록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정보라는 거는 그 데이터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온도가 10도라 그러면 오늘 쌀쌀하다, 오늘 약간 좀 추울 것 같다 이런 게 정보가 되는 거고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의사결정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도가 10도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기예보할 때 두꺼운 옷을 입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데이터, 정보라기보다는 지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비서라든지 페이스북에 있는 일기예보 쓴다 그러면은 나가는 순간 위치를 검색한 다음에 우산을 챙겨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가치의 크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보다 정보가 좀 더 비싼 거고 정보보다 지식이 더 비싼 겁니다.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직접 사람이 기록했는데 요즘은 데이터를 기계가 자동으로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디어에서 주목한 거는 바로 봇이에요. 봇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I'm not a robot 있죠? 이거 왜 뜨는 거냐면요. 요즘은 하도 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띄워가지고 막 데이터 긁어가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이트에 접속이 과부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봇이 그래서 나온 개념은 꽤 됐어요. 2015년, 14년?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갑자기 자기 앞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RPA와 AI.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자동해 주는 거예요. 봇하고 RPA하고는 거의 비슷한 건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봇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순한 거 어디서 뭐 갖고 와 어느 데이터 뽑아가지고 복사 이런 거 되는 거고 RPA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하는 태스크를 갖다 자동화시켜요. 예를 들어 뭐 회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분계라 그러죠. 입력하는 거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탈자라 이런 거 가지고 자동해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동화시키는 거고 RPA AI 도입한다 그러면 학습이 되면서 좀 더 성과가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뭔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오탈자 검수를 해봤는데 그냥 할 경우에는 오탈자 몇 개 나왔습니다 해주는 건데 여기다가 AI 도입해가지고 자동 교정하는 거 쓴다 그러면은 이제는 교정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겠죠. 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챗봇이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챗봇은 서로 그냥 채팅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얘기한 걸 얘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은 얘가 답변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위치를 알고 싶은데 약도를 검색해야 돼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챗봇에다가 어디 가야 되는데 길 안내 좀 해줘 그러면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요즘 어디까지 왔냐면은 의사 문진까지도 챗봇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 가가지고 어디 아픈지 물어보는 건데 의사님이 앞에 계신 거 아니더라도 문진표를 분석해가지고 병명이나 이런 거 갖다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보면 상담 챗봇을 많이 써요. 단순한 일이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을 쓰지 않고 바로 기계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 문제사항이 있어가지고 통신사에 전화한다 그러면은 누가 받죠? 사람이 거의 안 받고 자동 응답기가 받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해가지고 받는 거고 간혹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화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신요금이라든지 필요한 요금제 안내 서비스 받는다 그러면은 굳이 사람이 아니고 음성 녹음된 것 갖다 들려주는 거예요. 뉴스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시지 데이터 받아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챗봇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A라 물었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돼가지고 요거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도 힘들겠지만은 사람들의 대화 패턴이나 이런 거 분석하는 게 더 힘들어요.
미디어 데이터의 종류는 되게 많지만은 우리가 미디어 데이터를 크게 보면 데이터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텍스트와 이미지입니다. 근데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특이해요. 데이터의 종류 본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형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엑셀 보듯이 보시면 돼요. 행과 열이 있어요. 연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 좀 벗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틀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형 데이터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예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건 실제 보면은 어떤 페이지에 있던 화면을 가져온 건데 요거는 특징이 데이터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덧셈이 안 돼요. 어떤 형태나 그런 건 대략적으로 그려지는데 연산이 안 되는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은 거 비정형 데이터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되게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댓글이에요. 댓글에 올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엔 글로 쓸 수 있죠. 영어도 올 수 있고 일본어 올 수 있고 중국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글의 형태에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글자 말고 또 뭐 할 수 있죠? 자기 영상을 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영상 말고 소리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쓰는 AF 짠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처럼 딱딱 정리되어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형태가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뭔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만 분석하면 돼요. 근데 문자 대화 같은 경우에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순서가 있어요. A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가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시퀀스가 있다 그래요. 두 번째, 대화가 1대1도 있지만 1대 다로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자 대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은 서로 고려해야 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모티콘 보이시죠? 이게 그냥 그림 파일인가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그림 파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저걸 갖다가 어떤 사람의 감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또 하나, 사람의 음성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목소리를 떤다든지 아니면 목소리 톤이 높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음성 대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음파해가지고 어떤 시각화를 한 다음에 요거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미디어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잘한다라는 게요. 잘한다라 그러면 이거 어떤 거죠? 진짜로 굿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좀 의심적인 그런 의미인가요?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힘든 게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서로 달라져요. 다음에 더 힘든 거. 우리나라 말로 친다, 영어로 친다 그러면 I don't know인데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모르네 하고 모르면 하고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걸까요?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겠죠?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번역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색의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센 노랑하고 노랑 같은 건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미디어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은 형태가 다양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댓글 같은 거 모으려고 요즘 많이 하는 게 뭐 웹크로니까 스크래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긁어가지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도 어떤 엑셀 형태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컬럼과 열리는 정형화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데이터 전처리라고도 합니다. 말뭉치라 그래가지고 텍스트가 있으면 의미 있는 거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요. 보시면 이건 영어로 된 거고요. 영어 문서 행렬이라 그래가지고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first, then, we, coincid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두 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빈도가 되는 거고 연산이 되는 거죠. 엑셀 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색어 쓰다가 예를 들어 뭐 친다 그러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있죠. 이런 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단어 패턴을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뒤에 올말을 갖다가 확률 빈도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파싱, 토크나 어간 추출하고 불용어 이런 식의 어떤 자연어 분석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거 용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어간 추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과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다 캐다는 의미인 거죠. 뭐 우리나라 말로 쓴다고 하면 사랑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많죠. 합니다, 해요, 한다고 할 건데 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양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를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엑셀로 분석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쪼개 쓰는 거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개체의 빈도를 나타낼 때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죠? 도수, 분포토나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는 건데 이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어떤 거냐면 단어의 빈도를 나타내는 건데 좀 특이하게 어떤 거냐면요. 요거는 보면은 단어의 빈도뿐만 아니라 단어 간에 서로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 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서 가장 빈도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나타나게 된 거고, 그걸 중심으로 단어가 붙어 있잖아. 이거는 그 단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같이 언급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는데 보이진 않지만은 감정이라든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이 발표할 때 부정적인 글과 긍정적인 글을 쓴 다음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자연어 분석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되게 종류가 많고 형태가 되게 복잡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인공지능 분석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워드 클라우드 분석해가지고 아니면은 뒤에 있는 단어 빈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쓰는 거하고 한글 쓰는 거하고 이렇게 행렬표로 만들어가지고 영문법 모르더라도 그 빈도로 해가지고 하는 게 기계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파파고라 그래가지고 기계 번역을 쓰는 거고,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미디어에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분석도 얘기했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